안드로이드 폰이랑 아이폰이랑 각각 궁합이 좋은 블루투스 제품 1위를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궁합이 있다고 보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음향기기의 조합이라든지 매칭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냥 좀 주객전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마음에 드는 리시버 골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맞춰서 헤드폰, 이어폰을 선택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에 드는 이어폰, 헤드폰을 선택하는 게 그 두 스마트폰이 소리가 다르긴 달라요. 그리고 또 일단 호환성 문제도 좀 있는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애플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OS,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구글이 만들지만 실제로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품 호환성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안드로이드 쪽이. 사운드 면에서는 애플 쪽이 소리 밀도가 조금 더 높고 저음이 조금 많은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은 대체적으로 무색무취, 그러니까 약간 중립성을 띠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계열은 사실 어떤 제품과 매칭하더라도 크게 뭐 조합 타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밀도가 높고 저음이 조금 두텁게 나오는 편이라서 고음 위주의 이어폰, 헤드폰이랑 매칭을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블루투스 제품이 사실은 그 저음 강조형이 많거든요. 몇몇 없는 브랜드 중에 이제 뱅앤올룹슨 제품군 계열들이 좀 고음이 좀 강조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뱅앤올룹슨 제품이 아이폰에 좀 궁합, 사운드 밸런스가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고음 강조형 제품이 있나요? 글쎄요. 픽셀 났어. 전체적으로 이게 좀 이어폰, 헤드폰 제품이 좀 약간 플랫하거나 약간 좀 음선이 가늘고 그러면은 아이폰이랑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런 군의 제품들을 안드로이드 폰이랑 좀 페어링했을 때 좀 고음이 좀 강성해 좀 강렬한 소리가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저희 둘 다 이제 가장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을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제품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LDAC 지원의 유무가 체감이 클까요? 사실 뭐 LDAC 지원 여부가 마케팅 포인트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블루투스 코덱 중에 최상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니가 잘 밀고 있는데, 굳이 그 줄 세우기를 하자면 블루투스 코덱 줄 세우기를 하자면은 SBC, AAC, aptX HD랑 이제 LDAC이 이제 동급이고요. AAC까지 이제 아이폰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연결성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음질 좋게 느끼려면 저는 aptX까지 넘어가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LDAC 지나가면은 이제 소리가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을 더 주긴 하는데, 이런 블루투스 제품이 좀 편의성이 있고 아웃도어에서 즐기는 게 많잖아요. 이런 미세한 음질 차이가 아웃도어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느낄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코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리시버 사운드를 느껴보시고 그 제품을 택하는 게 좀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결론은 사실 같아요. 음돌이니까 어쨌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좀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향기기 전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BC랑 AAC의 차이,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AAC와 LDAC의 차이가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LDAC가 확실히 좋은 건 맞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은 SBC니까 무조건 다 SBC로는 붙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먼저 제품을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개로 좁혀지는데 A도 좋고 B도 좋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LDAC가 지원된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선택, 그 하나로는 뭐 선택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LDAC가 지원되는 제품 중에서 좋은 걸 찾아보겠다는 저는 좀 순서가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자체의 그런 사운드를 먼저 들으시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 출시한 소드리스 4가 네. 너무 자연스럽게 소드리스 뭐라고 하지. 네. 최근 출시한 소드리스 4 노캠이 현재 나온 제품들 중에 제일 좋을까요? 에어팟 프로랑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에어팟 프로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노캔은. 어차피 아이폰 쓰시는 분은 에어팟 프로 그냥 쓰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드로이드 폰 위주면은 소니 소드리스 4가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가 노캔 점수 10점이라고 하면 소드리스 4가 한 9점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감상에서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드리스가 10점이면 에어팟 프로가 한 6점에서 7점 사이 정도의 차이라서 음악 감상이 주라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소드리스 4를 추천드리고요. 통합 품질이 정말 중요하다. 또는 이제 애플이 좋다. 뭐 라든지 아니면 그 1점 차이라도 노캔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은 에어팟 프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이미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바깥 소음을 걸러주는데 이미 기본 이상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술을 계속 한계치해가지고 완전 진짜 정적을 만드는 수준을 이제 집중하는 데보다는 음악을 좀 더 감동 있게 들려주고 음악성 있게 들려주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조사가 좀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 애플보다는 소니가 좀 더 우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어폰을 사도 효과가 없을까요? 가끔 변비 이어폰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에 약간 출력 제한을 걸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안전 그 구역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력을 좀 리미트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출력을 많이 요하는 이어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올리면 사실 좀 평범하거나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어차피 스마트폰 직결로 쓰신 분, 전 LG폰 유저가 아니라면 이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삼성폰 아니면 아이폰인데 그래서 별도의 DAC 꼬다리를 쓰면은 거기서 이미 오는 출력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싼 이어폰이더라도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음악을 듣는다고 쳤을 때는 이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선으로 듣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유선으로 듣든가. 유선으로 듣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고음질은 이제 뭐 제쳐놓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유선으로 듣는 방법은 어차피 3.5 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외장 DAC 앰프죠. 그러니까 꼬다리든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좀 중대형 앰프든 간에 그걸 써야지만 이제 이어폰, 헤드폰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한데 이거 질문이 뭐였더라? 나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아, 스마트폰 가지고 음악을 들을 건데 좋은 걸 사야 되냐? 예.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3.5가 있었기 때문에. 3.5가 없어도 사실 3.5를 간단하게 달 수 있잖아요. 꼬다리 그 DAC 헤드폰 앰프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재생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이어폰 헤드폰을 고급으로 올리시는 게 아까 이제 얘기한 그런 특수한 그 변비 그 제품만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되게 좋아요, 소리. 지금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 음질만 따지자면 앤디분들의 픽은 어떤 제품일까요? 샘플 검토할 때 저는 이제 그 BMW의 PI7이라는 제품을 검토를 했거든요, 샘플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는 PI7이 음질이 제일 좋았는데 문제는 출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시된 것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이 돼요. 코드리스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나이저의 MKW2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소드리스 4가 있죠. 그 둘 중에 되게 고민스러운데 저는 소드리스 4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픽은 그 뉴 히어라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 브랜드에서 지금 현재는 IQ 버즈 부스트 2라고 2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사용된 모델이고 저는 1세대 모델인 1B가 사용된 IQ 버즈 부스트 1 음질 최고로 꼽고 싶은데 이 제품 특이한 점이 어플 통해서 청각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청각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부스트시켜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어폰의 소리를 2단 변신, 1단 변신 이렇게 가능한 특이한 코드리스인데 기능을 사용하면 되게 밀도 있고 단단하고 되게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거 단종됐으니까 뭐 구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쉐라자드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고른다면? 아직 제 성에 차는 퀄리티까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까탈 싫어. 노이즈 캔슬링도 결국 드라이버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건데 그럼 에이징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뭐 질문에 좀 답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드라이버가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움직임을 갖는다. 그래서 소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것도 이제 외부 소음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반대 파형 만든 다음에 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생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좀 기술의 영역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확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뭐 에이징 자체를 아예 과학적으로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제일 많이 게시판에서 본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이징 돼가지고 소리가 바뀌면 불량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